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닥터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검진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신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신체적 웰니스의 12번째 이야기로 검진 전에 나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즉 문진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정보가 검사의 방향과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하는 방법. 둘째, 과거력, 가족력, 복용약물, 이전 검진, 이상 소견까지 각 항목을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문진 정보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과거력과 수술력, 가족력, 복용약물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전 검진, 이상 소견을 정리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1. 내 정보가 검사의 질을 바꾼다. 검진을 받을 때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름, 나이, 증상 유무 정도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진표에 담긴 정보의 질이 그날 검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입장에서 정보가 없으면 표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준 검사는 일반적인 수검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검사입니다. 내가 가진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가족 중 대장암이 있었다거나 이전 검진에서 위 점막 이상 소견이 있었다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없다면 검진 의료진은 그 상황을 반영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정보를 갖고 가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진 전 상담에서 담당 의사가 이번 검진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볼 부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담당 의사가 이전 소견을 알고 시작하면 같은 부위를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이전 결과와 비교해 변화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 상담에서도 내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검진에서 얻는 정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챕터 2. 과거력과 수술력 정리법. 과거력은 지금까지 진단받은 질환과 받았던 치료의 기록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할 수 있지만 검진 전에 한번 정리해두면 문진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할 때는 진단명, 진단 시기, 치료 여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2018년 현재 약 복용 중, 또는 갑상선 결절 2021년 추적 관찰 중, 이런 형식으로 적어두면 의료진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유전질환, 암,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그 예입니다. 과거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암이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추적 관찰 중인지를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중증, 심혈관, 뇌질환 이력이 있다면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검진 자체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8년 전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시행하였고 호르몬 치료를 5년간 진행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4년 전 심근경색으로 심혈관 시술을 받았으며 스텐트를 1개 삽입하였고 현재 항혈전제 1개를 복용하고 있으며 처방병원에서 사흘간 약제 중단 가능하다고 하여 약제를 중단한 채 내원하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현재 관리 중인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 질혈증은 검진 결과 해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약 복용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하고 복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단은 받았지만 약제를 바로 쓰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하기로 한 것인지를 구분해두면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력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언제였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부위에 따라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절제술을 받은 경우 위내시경 소견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고 담낭 절제술 이력이 있다면 복부 초음파 판독 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 수술의 경우 복강경 수술이었는지 개복 수술이었는지 등도 참고가 됩니다. 구체적인 복부 수술력은 대장 내시경을 할 때의 유착의 정도를 미리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챕터 3. 가족력 정리법. 가족력은 내가 어떤 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검진 항목을 결정하거나 검진 결과를 해석할 때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범위는 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까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암, 심혈관 질환, 뇌질환,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암의 경우 어떤 암인지와 대략적인 발병 연령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대장암이라도 40대에 발병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70대에 발병한 경우는 검진 시작 연령이나 검사 주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을 정리할 때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부모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거나 친척의 병력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친의 할머니가 유방암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심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같은 수준의 정보도 전달해두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족력은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한 위험도 지도와 연결됩니다. 가족력에서 확인되는 취약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평가하는 검진 항목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검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 정리가 나의 검진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챕터 4. 복용약물 건강기능식품 정리법. 복용 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검진 결과 해석과 검사 진행 방식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약은 처방전을 직접 지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 이름을 기억에 의존하면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약과 혼동하거나 복용량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전 원본이 없다면 약봉투, 처방전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면 1년 이내에 처방받은 약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도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열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제거나 조직 검사를 진행할 때 출혈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복용 약물과 검진의 관계를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오늘은 처방전을 지참하고 모든 약물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는 생각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혈액검사 수치에 영향을 주거나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것들을 간단히 목록으로 정리해 문진표나 상담 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품명보다는 각각에 들어있는 성분과 어떤 목적으로 먹는지를 적어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챕터 5. 이전 검진 결과와 서류, 미리 챙겨두기. 이전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이번 검진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결과가 있어야 이번 검진에서 변화 여부를 비교할 수 있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소견이 있는 경우 어떤 주기로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직접 활용됩니다. 이전 이상 소견을 정리할 때는 간단한 요약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나왔는지, 그 당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이후 추적 관찰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리해두면 됩니다. 결과지 원본을 지참하면 가장 정확하지만 없다면 당시 기억을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참고가 됩니다. 이전 검진 결과지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추가 검사를 받으려면 이전 검진 결과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대장내시경에서 자녀 용종이 있는 경우 추적 대장내시경에 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이전 결과지나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전 검진을 받은 기관에 의무기록 사본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소견 준비가 끝났다면 검진 당일과 그 이후를 위한 실무 준비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결과를 어떻게 수령할지도 미리 결정해두면 좋습니다. 결과지를 병원에서 수령할지, 우편이나 앱으로 수령할지, 결과 상담을 예약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검진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결과지와 판독지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보험사에 미리 문의해두면 나중에 다시 방문하거나 재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진 전에 나 자신의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즉 문진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검진 전에 오늘 이야기한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준비한 정보가 많을수록 검진에서 얻는 것도 많아집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용 중인 약과 검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 종류별로 검진 전 중단이 필요한 경우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몸은 단기간에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기반입니다. 웰니스 닥터 유키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8가지 웨니스 함께 채워가요. 작은 숨결에도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느껴봐요. 균형 잡힌 삶 어렵지 않아요. 내일의 나를 위한 리처치 함께 만들어요. 웰니스 유키 웰네스